네, 반갑습니다. 카메라 시청입니다. 웬만하면 앞쪽으로 오시죠? 네, 앞쪽으로. 그래서 카메라 나오시는데 예. 얘기를 좀 다루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처음에는 뭐 걸치고 하다가 정도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은 그 아이스캔을 활용하기 세 번째. 약간 그 동의는 안 되나 싶은데. 동의는 바로 시작입니다. 네, 통수 나와요. 여기 앉으시죠. 예, 아이스캔 활용하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려면 제가 이제 5월달부터 5, 6, 7월 해서 그 진단 부분과 정비 정보와 정비 보고서를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원래 이제 그 광고, 커넥티드 마케팅 부분과 소셜 네트워크인데 사실은 소셜 네트워크에 관한 부분은 지난달에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클라우드 올리고 하는 부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넥티드 마케팅이나 아이스캔 R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좀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했던 내용을 좀 요약해가지고 주로 이제 마케팅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7월달 교육인데 그 8월달은 다들 연구가 하시니까 8월달은 쉬니까 이제 오늘이 1학기 마지막 강의고요. 다음 가을에는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뭐 이장수가 될지 아니면은 뭐 그 인천 분들이 부천까지 오셔서 불만스러우시면 다시 인천으로 옮기든지 하여간 그거는 8월달 결정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커넥티드 마케팅에 이제 아이스캔 R을 사실은 제가 7월달 좀 출시할 계획을 하고 그래서 5, 6, 7월달인데 7월달은 커넥티드 마케팅 교육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스캔의 기능에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게 이제 이런 S 스캐너 기능을 말씀드렸고 6월달에 말씀드린 게 정비 정보라든지 그 정비 보고서도 말씀드렸고 이번에 말씀드린 게 이제 주행 진단기를 가지고 하는 차량 관리 부분이나 소셜 네트워크 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탈로그에 보시면은 이뭐 네트워크에 해가지고 소셜 네트워크에 있는 부분은 지난달 말씀드린 카카오톡을 이용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앞당겨서 지난달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카탈로그를 보시면 제가 뭐 5월달에 나눠드려가지고 가져오진 않았는데요. 이 카빅스를 가지고 하는 것이 그 영상 블랙박스뿐만 아니라 이런 데이터 블랙박스 기능을 한다. 그런 카탈로그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그 제조사 차량 관리, 그 다음에 뭐 보험 할인 이런 부분들이 쭉 있는데 7월달에 출시할 내용은 주로 이 제조사 차량 관리 부분의 기능들을 모아가지고 정비사분들이 좀 실제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출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5월달에는 카빅스 체인 소개를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카빅스 체인이 됐건 그냥 아이스캔 R을 갖고서 진단기용으로 사용하시건 하여간 새로운 정비 서비스를 하자라는 것이 제가 이제 1월달부터 계속 마케팅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오늘도 사실은 광고를 한다는 부분이 남들하고 달라야지 좀 광고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남들하고 다르게 할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먼저 좀 주행 진단기 설계 배경인데 설계 배경이라기보다 왜 이런 주행 진단기가 필요해지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6월달에 이번 카테크 7호로 광고에 현대기아 자동차에서 GDS 모바일이라는 광고를 하고 보도 자료를 배포해서 많이 알렸습니다. 혹시 그 GDS 모바일이라는 광고나 기사 보신 분 계세요? 진짜 안 계시죠? 예. 보통은 손 안 드시는데 왜냐면 여기 카보스 치니까 주로 카보스 잡지를 보시는데 카보스에서 안 나왔고 카테크에서 나왔고 또 6월 1일날 뭐 일부 TV 방송에서 나왔기 때문에 못 보셨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행 진단기라 해서 정비사분들이 필요한 아이스캔 R 기능을 모아가지고 지금 7월달 출시하는데 그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그
GDS 모바일이라고 해서 카테크 잡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근데 방송한 걸 보여드리면 촬영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 촬영 진단 장비 GDS 모바일을 개발했습니다. GDS 모바일은 현대 기관차의 촬영 진단 장비인 GDS의 각종 첨단 IT 기술을 접목한 장비로 올해부터 현대 기관차 서비스 거점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기존 GDS는 대형 크기의 유선형 진단 장비로 이동에 제약이 있어 별도의 작은 공간에서만 사용 가능했지만 새 장비는 이동이 자유로 편의성이 향상됐습니다. 세부적인 동영상 다시 또 보여드릴 건데, 이게 이제 GDS 모바일 카테크 잡지책에 나온 부분입니다. 카테크를 주로 안 보시니까 제가 교육 끝나고 나서 무교직 개념으로 제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을 보면 이 아이스캔 R 같이 이렇게 이제 조그맣게 생긴 진단 모듈입니다. 그리고 이거 자체는 그 12인치 갤럭시죠.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OS가 갤럭시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태블릿 PC다. 그래서 GDS는 거창한 작업대에 노트북으로 해서 움직이거든요. 얘는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다 해서 모바일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아 자동차 사람들 타고 있고요. 사양을 보면 이제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진단기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제 하이스케일이 사실 1세대에 해당되는 제품이고 그 다음 사실은 하이디에스 워크스테이션은 OEM 장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하이스케일, 그 다음에 2005년도에 GDS, 그리고 10년 만에 이번에 GDS 모바일 해서 현대기아 자동차의 OEM 진단기가 10년마다 한 번씩 이제 업데이트 된다는 것을 비교해 놨었습니다. 이건 뭐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카테크 잡지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 보시면은 마우스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손가락으로 터치하다 보니까 아이콘들이 좀 분재하게 돼 있어 이렇게 쫙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카테크에서 4페이지에 걸쳐서 GDS 모바일 광고를 하고 그 다음에 2페이지에 연달아서 뭐 기사를 내는 부분이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내차 관리를 한다라고 해서 2페이지 기사를 실었습니다. 뭐 이 내용 자체는 제가 교육할 때 계속 이야기했던 뭐 기아 2호라든지 로링크 내용인데 어쨌거나 이제 현대기아 자동차가 OEM 진단기부터 그냥 모바일로 가고 당연히 스마트폰으로 모바일로 가고 이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차량 관리하는 뭐 진단이나 차량 관리를 이렇게 합니다.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실제로 좀 이따 한 4분 정도 소개 동영상 보여드릴 건데 기아 자동차가 영어로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영어로 돼 빨리빨리 지나가면 잘 못 보실까봐 좀 중요한 장면을 몇 개 보여드리고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 95년도에 사실은 하이디에스 스캐너가 아니라 제가 만든 하이스캐너 OEM 진단기였는데 좀 바꿔놨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에는 이 GDS를 가지고서 OEM 진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에는 GDS 모바일로 OEM 진단기가 바뀌었다라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부분은 MC하고 S가 3개 있어 MC3S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들고 다니는 모바일 기반이다. 뭐 놓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두 번째는 사용자가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속도가 빠르고 스마트하고 심플하다. 거기에 이제 모바일 베이스라는 것은 이런 태블릿 PC 기반으로 되어 있어서 들고 다니기 좋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작업자, 옥샵에서도 하지만 사무실이나 출동 정비도 가능하다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게 좀 일찍 나왔으면 제가 들어보셨을 건데 저희가 신나게 뭐 아이스캔 해가지고 이게 태블릿을 합니다 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되게 저게 뭐 스캐너가 아닌가 하셨을 건데 이제 OEM 현대기아 직영점에서도 이제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 하시면 이제 저희 아이스캔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좀 사용자가 편리하게 조그맣게 했다 하는 내용이고요.
메뉴들이 많이 단순해졌습니다. 어쩔 수밖에 없는 게 GDS는 마우스로 조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그만 메뉴들이 많아도 되는데 이 GDS 모바일은 손가락으로 하기 때문에 이 아이콘들이 큼직큼직하게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스마트하다는 거는 좀 이따 동영상 보시면 여기에 이제 뽑으면은 차대 번호를 인식해가지고 이 차대 번호를 보내면 얘가 현대기아 자동차의 센터에서 어떤 차라는 걸 알아가지고 시스템이 모달해서 자동으로 쫙 진단합니다.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OEM들은 이런 차대 번호로 하는 게 가능한데 저희가 해보니까는 차대 번호하고 세부 시스템하고는 정보가 없습니다. 차대 번호에 잘해야 이제 미션이 있다 없다까지 있는데 뭐 에어백이 있다 뭐가 있다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게 있는데 아마 이거는 차대 번호뿐만 아니라 이 제조사기 때문에 그 차가 어떤 옵션들로 제조가 되었다는 정보까지 같이 나눠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속도가 아주 빨라지는 부분입니다. 오늘 뭐 지회장님 나오셨는데 GDS 사용하는 사람 보면 이거 보면 좀 많이 화날 것 같은데 그 GDS는 한 4분 걸릴 일을 GDS 모바일은 40초 만에 끝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좀 안 믿기는 부분인데 사실은 요즘 진단기가 자동차 제어 시스템에 따라서 속도가 느려지지 이런 뭐 컴퓨터 따라 느려지진 않는데 어찌됐거나 뭐 이게 사실이라면 GDS가 그동안 꽤 늦게 진단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는 게 이제 스피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입장에서 그림의 뜻에 가까운데 여기 보시면은 OBD2 키워드 2000캔만 지원됩니다. 대충 아시죠? OBD2에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냥 처음 나온 OBD2가 있고 키워드가 있고 캔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OBD1은 아예 안 되는 거고 하면은 개념이 기존의 GDS를 바꾸는 게 아니라 옛날 차는 기존의 GDS 갖고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키워드나 캔 이후 차량은 이걸 갖고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일반 시장에서는 뭐 여러분 사용하시는 거 다 없애고 이것만 배치했을 때 OBD1 차량 안 된다면 좀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동영상이 영어로 나오는데 뭐 그림만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그 기아에서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랩하는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DS Global. The identities of GDS Mobile, the world's first mobile-based diagnostic system, tablet PC라고 are represented 들었습니다. by MC3S. Mobile-based. Taking advantage of mobile devices.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은 지금 뭐 GDS도 되는데 얘는 이제 무선으로 해서 3G나 뭐 와이파이가 있으면 업데이트 된다고 해요. It is possible to use GDS Mobile regardless of places. 이제는 뭐 목카뿐만 아니라 사무실이나 출동 경비까지도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Customer oriented. 사용자가 편리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고요. 여태까지는 이런 선이 있어서 불편했다. is realized by GDS Mobile. 네, Also, 꽂고 you can run 손으로 diagnostic function 편하게 and 합니다. check service information at the same time. In addition, reading service information and keyword search by one-touch sliding and the screen zoom in out are possible. Simple. 이게 기존 GDS 화면인데 Simplified by placing mainly used 네, functions 이제 in 큼지막하게 page. 됐다. 물론 큼지막하게 하면서 기능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Quick and easy diagnostic is supported by the linkage between function to function. Smart. 저희도 이거 하면 좋은데 OEM만이 좀 가능한 부분이죠. GDS Mobile automatically selects vehicle and appliance systems using VIN and online searching for 서버에서 manufacturing 차량 정보가 data. 가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어떤 All 시스템이 나가는 걸 DTCs from all systems and vehicle can be scanned by one-touch fault code search function. Speed. The lead time to run DTC analysis function is highly reduced compared to GDS. 한 7배 정도 빨라집니다. Also, GDS Mobile supports 기능적인 약점이 이제 OBD 그 이전, OBD 원가를 아예 안 된다는 게 약점입니다. ECU upgrade speed is improved to cope with ECU data volume increase due to new vehicle technology. Kia Motors actualize smart, speedy, simple vehicle diagnostic environment by establishing customer-oriented GDS mobile system. 현재 해외 딜러들한테는 6월달부터 공급이 시작됐습니다. 하고 국내는 지금 계획으로 한 9월달부터 직영점에 공급할 계획인데 국내가 좀 늦은 이유는 GDS가 작년 초까지 직영점에 판매가 됐습니다. 한데 작년 초에 GDS 800만 원 주고 산 직영점 입장에서는 1년 만에 새로운 OEM 진단기가 나왔다 하면 좀 반발이 심할 것 같아가지고 국내 출시는 조금 미룬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OEM에서도 이런 그 진단기가 이제 달라지고 있다, 모바일로 바뀌어가고 있다 하는 하나의 예로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사실은 1월 달에 이런 진단기가 5세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여기 오신 분들 다 모범생들이 기억나실 겁니다. 이 3세대 OEM 스캔 P가 모바일입니다. 여기 컴퓨터의 OS가 윈도우다 안드로이드다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진단 모듈과 무선으로서 한다는 것이 모바일 개념이고요. 그래서 GIT에서 사실은 이렇게 4세대로 와야 되는데 2세대로 G스캔2로 가는 게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번에 나온 게 GDS 모바일이 4세대 진단기 개념이죠. 여기서 이제 4세대와 5세대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 4세대는 정비사들이 사용하는 모바일, 그러니까 무슨 모듈 개념이고 5세대라는 거는 아예 그냥 운전자 차에 꼽아가지고 차가 그냥 돌아다니다가 원격으로 진단할 수도 있는 개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건데 그래서 이제 GDS 모바일은 운전자한테 아이스캔을 같이 꼽아서 운전자를 내보내는 게 아니라 아이스캔 P 같이 차가 들어왔을 때 우선으로 진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4세대고 기아 자동차에서 5세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제 유보 진단 모듈 보세대에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기아 자동차도 4세대 진단기로 왔고 아이스캔은 2013년도에 4세대를 했는데 이번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GDS 모바일하고 같은 제품을 사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출시할 계획인데 그게 아이스캔 2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거나 이제 제가 GDS 모바일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자동차 진단하고 준비를 하는데 하이디에스나 하이스캔이 있으면 된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고장 코드만 보면은 됩니다. 한데 이제 추세가 정비 정보를 본다거나 이런 모바일로 해서 고객과 하는 부분 때문에 이제 4세대, 5세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는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헤드 유닛이라고 해요. 정식 명칭이 어떤 표현은 헤드 유닛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비디오 클러스터라 하는데 내비게이션이라 하기도 하고 그 자체가 이제 현대 모비스에서 원래 새롭게 개발되는 신차들은 안드로이드 OS나 애플 iOS가 들어가지 않으면 납품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2015년 소나타는 안드로이드가 깔려 나오는데 그 안드로이드가 뭐냐 하면 지금 GDS 모바일하고 OS가 같습니다. 그럼 쉽게 이제는 차 안에 있는 그 내비게이션 헤드 유닛에 있는 정보랑 진단기에 있는 이거랑 서로 마음대로 데이터를 주고받겠다 하는 쪽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행 진단기의 기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이스캔 R을 원래 카빅스 진단기는 9월달쯤 출시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생산은 7월달에 다 되는데 이게 보험 할인을 받으려면 보험 개발의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증 시험을 하는 게 한 2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가지고 뭐 그런 정비사분들은 보험이나 이런 쪽보다는 주행 진단하는 쪽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주행 진단기 기능만 빼가지고 먼저 7월달에 출시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된 내용은 이 주행 진단기 만든다 하면서 뭐 여러분이 아이스캔 갖고 있는 그냥 고장 코드 읽어내는 거나 센서값 보는 거를 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여러분이 가진 스캐너에서 못하면서 주행 중에 가장 중요하게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6월달 교육 끝나자마자부터 고민해가지고 제가 지금 넣고 있는 기능이 자동차 안에 에너지의 움직임을 다 계측해서 보여주자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뭐 자동차 주행 연비가 뻥튀기 됐다 해가지고 지금 무지 소송이 심화하고 있는데 이 자동차 안에서 어떻게 에너지가 움직인다까지를 보여주는 진단기는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걸 보여드리면 많이 도움될 것 같다 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자동차에서 연료가 들어가가지고 엔진에서 출력이 나오고 이 엔진 출력 나온 게 뭐 클러치나 미신을 차축해 가고 결국은 바퀴가 돌아가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세분화하면 한 6, 7단계 정도 되는데 제가 뭐 마구 공개할 내용도 아니고 간단하게 한 4 정도 단계가 되는데 아이스캔 R에서는 이 각 단계별로 입력과 출력을 분석해 가지고 그 부분에 문제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부분부터 좀 구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연료 입력 쪽에서는 연료가 들어가는 양 자체가 이 엑셀 페달에 따라 달라지죠. 엑셀 페달을 밟으면 스로틀 포지션이 달라지고 스로틀 포지션 따라서 흡입 공기량이 달라지는데 거기에 전자제어 장치가 연료를 보정하면 연료량이 달라지고 이러한 그 조건에 따라 가지고 연료 소모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스캔 R에서는 이런 엑셀 페달, 스로틀 포지션, 흡입 공기량, 연료 보정과 연료 소모량을 계측해서 딱 보여드리면 아마 뭐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이용하실 겁니다. 엑셀을 50% 밟았으면 이 차는 연료 소모가 얼마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적다. 봤더니만은 보정이 들어갔다. 보정이 들어갔다는 걸 뭔가 뭐 흡기 계통이나 뭐 문제 있다 하는 쪽이라든지 두 번째는 엔진 쪽에서는 이제 제어 장치에서 엔진이 토크를 얼마나 내라, RPM을 얼마나 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뭐 그 명령이라는 게 결국 엑셀 페달 이런 거 있다는 내리는데 한데 실제로 엔진의 토크나 회전 속도를 재봤더니만은 이대로 안 움직인다 하면 엔진이 문제 있는 거죠. 쉽게 이제 엔진 제어 장치는 100마력으로 출력내라 했는데 엔진이 뭐 길게 올라가는데 한참 올라가다 한 95마력밖에 안 된다 하면은 이제 물론 이제 그럼 학습에서 하는데 그 학습에서 100마력 되는 시간을 보시면은 감이 있으신 분은 이게 엔진이 뭔가 뭐 부조를 한다거나 제어 장치가 명령 주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부분.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엔진에서 출력이 나와가지고 힘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트랜스미션 쪽에 차축까지 얼마나 힘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뭐 이론상으로 한다면은 100% 전달돼야 되는데 실제 그렇진 않죠. 뭐 미션 쪽에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클러치에 뭐 로스도 있기도 하고 해서 이제 나오는 걸 보면은 이 트랜스미션 쪽의 효율이 얼마인지. 네 번째는 이제 이런 차축에 힘이 딱 실렸을 때 이론대로 한다면 그대로 차가 나가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진 않죠. 예를 들면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면 뭐 이 차축에 힘이 실려 안 나갈 수도 있고 공기 저항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요즘 주행연비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그 주행 저항 때문이거든요. 주행 저항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공기 저항하고 길의 저항 자체를 자동차 제조사가 낮게 줘버리면 연비 좋아지는 거고 그걸 높게 줘버리면 연비 팍 떨어지는 장난을 치는데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어떻다 하는 부분을 이제 4단계로 현재는 구분해서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실제로 소렌토 R, 저희 연구하신 조광대 상무님차가 소렌토 R인데 소렌토 R로 이제 개척한 부분입니다. 지금 열심히 저희 연구소에서 실차 개척해가지고 지금 뭐 맞춰보고 있는 중인데요. 예를 들면 사실 스캐너로 찍었을 때는 엑셀 페달이나 스로틀이나 같이 나옵니다. 아예 표현 자체를 엑셀 페달, 스로틀 포지션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데 뭐 다 아시다시피 사실은 엑셀 페달하고 스로틀은 다른 겁니다. 했을 때 이제 아이스캔 R에서는 이렇게 보시면은 엑셀 페달과 스로틀 포지션으로 가는 거를 다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그럼 엑셀 페달하고 스로틀이 다르게 움직인다는 것은 그 사이에 제어장치가 뭔가 보정을 넣은 거죠. 원래 그런 보정이 없으면 엑셀 밟은 대로 그대로 스로틀 움직여야 된다 하면은 이게 뭐 특정 속도나 이런 데 차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차가 뭔가 보정이 들어갔다 하는 부분을 볼 수 있고, 또 이런 엑셀이나 스로틀에 따라서 연료량이 실제로 얼마나 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시면 아마 이게 똑같은 뭐 50% 엑셀 밟았는데 스로틀이 이상하게 움직이고 연료 소모량이 바닥이 많다 하면 뭔가 연비가 나쁘다, 흡기 계통에서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연료 입력에서는 엑셀 페달, 스로틀 포지션과 같은 이제 운전자 조작 입력을 보여드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실제 나간 연료가 얼마나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게 이제 연료 계통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엔진에서 실제로 이제 엔진이 출력이 얼마나 나왔다, 그리고 힘이 얼마나 나왔다는 걸 쫙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뭐 그 엑셀 밟은 게 쫙 나오고 이 엔진 토크가 얼마 쫙 올라가고 얼마 올라가고 있는 시간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가속 성능이 제대로 됐다, 이 엔진은 비슷비슷한다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뭐 사실은 저는 전문이 이런 데이터를 정확하게 뽑아내 주기까지가 제 전문이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하는 것은 제가 기본적인 건 해드리겠지만 여러분이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세 번째는 이 클러치나 트랜스미션 쪽 차쪽까지 해서 이 토크가 어떻게 움직이고 휠이 어떻게 움직인다 하는 내용입니다. 파워트레인 계통에 대한 분석입니다. 네 번째는 그래서 이 가속도가 얼마나 붙었고 차속이 얼마나 붙었고 뭐 브레이크가 얼마나 바뀌었고 하는 부분을 각 파트별로 해서 쫙 나눠서 보여드리고, 또 이 값들을 정리해가지고 저희 센서값 보시듯이 뭐 여러분 편한 대로 엑셀 페달 선택, 스로틀 선택, 뭐 브레이크 선택, 뭐 차속 선택 하면 여러분들이 쫙 자동차 안에서 에너지 움직임을 분석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준비해서 이번 7월달 출시에 이기는 더 넣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백지 상태예요. 제 나름대로는 이거를 이제 1000점을 10ms 단위로 개척해가지고 10초 동안을 한 화면씩 보여드릴 겁니다. 하면 아마 감이 있으신 분은 이거는 뭐 쭉 흘러가다가 이건 이 포인트가 이상하다, 왜냐하면 하면서 이제 차량을 자세하게 분석해서 정비하시는 게 주행 진단기의 기능입니다. 사실은 뭐 주행 진단하면서 고장 진단도 가능한데 이거는 저장치에서 실제로는 보통 시동을 킬 때 고장 진단을 한번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뭐 주행할 때 갑자기 고장 나는 경우는 물론 이제 간헐적 고장 같은 경우는 주행할 때 나긴 하는데 그런 거를 뭐 시동 킬 때 보이는 고장을 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주행 중에 자동차 정비샵에서 할 수 없고 주행 중에 할 수 있으면서 가장 정비사분들한테 유익한 정보가 결국은 에너지 분석일 것 같다 해서 가장 지금 비중 있게 넣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 이제 카빅스는 원래 계획대로 나갑니다. 한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이제 보험 인정해서 확인을 받으려면 보험사가 지정한 기능이 다 들어가야 되고 그게 보험 기반에서 시험에서 승인을 해야 됩니다. 단계가 2달 정도 걸리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보험 인정받고 하는 요 카빅스는 운전자 대상으로 판매를 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카빅스 주행 진단은 이 플라이트 레코드 기능인데 이 부분은 웬만하면은 주행 진단기 부분에 집중적으로 넣고 운전자한테 너무 많은 걸 또 보여주면 우리 정비사분들 싫어하시니까 하고 이제 운전자용으로는 주로 이 스마트 터미널이나 이런 뭐 케어하는 거나 이런 쪽으로 주로
구분해서 이제 출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운전자들한테는 대충 속도 구간별 연비가 어떻다 이런 정도만 보여주는 거고, 이게 왜 그렇다는 것을 분석하는 것은 아까 보여드린 것과 같이 주행 진단기를 걸어가지고 한번 쫙 주행해봤더니만은 엔진이 뭐가 문제다, 미션이 어떻다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사실 좀 여담인데 제가 간만에 자동차 공학을 좀 공부를 했습니다. 저도 뭐 기계 출신이니까 학교 다닐 때 내연기관을 공부했거든요. 한데 이걸 에너지의 관점에서 적어놓은 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이제 대충 짜 맞춰보니까는 자동차 연료가 들어가서 실제로 차가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게 2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맞죠? 그죠? 깜짝 놀랐어요. 일단 엔진에서 한 60% 까먹고, 그 다음에 미션에서 한 10% 까먹고, 딴 데서 까먹고 해가지고 한데, 저도 뭐 운전을 하지만은 깜짝 놀랐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기름 10만원치 사놓으면 2만원만 내 차 굴러다니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날아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했을 때 아마 운전자들이 그 사실을 알면은 그 8만원을 어디서 찾을까라고 아마 눈에 불을 켤 겁니다. 했을 때 봤더니만은 뭐 엔진이 문제 있었다, 미션이 문제 있었다. 물론 마지막에는 당신은 브레이크를 많이 밟아가지고 브레이크에서 날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해준다면은 아마 운전자들의 인식이 달라질 겁니다. 요즘 뭐 전부 다 기름값이 있어서 난리니까요. 그런 취지에서 내는 부분입니다. 예, 세 번째 주행 진단기 활용 방안 부분인데요. 사실은 저희 쪽에서 가장 합익수로서 취중케 생각하는 부분은 스마트카 터미널이나 보험 쪽입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정비샵에서 아이스캔 사용하는 정비샵에서 아이스캔을 운전자들한테 팔겠다라고 하시면은 참 고맙고 저희도 이제 팔기는 해드릴 건데,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주행 진단기를 먼저 7월달에 하는 거는 이런 아이스캔 R을 이용해서 뭐 데이터 읽고 하는 기능을 한 2달 동안에 운전자들이 차에 꼽아서 오기 전에 먼저 연습을 많이 해보고 싶지 않은 취지고요. 사실은 아이스캔 R을 본격적으로 판매하는 거는 운전자한테 바로 팔아서 그 운전자가 정비샵에 오게 하는 개념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사실은 양을 많게 생각하는 부분이 스마트카의 차량 정보 단말기 부분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 2015년 LF 소나타에 애플 카플레이가 탑재된 모양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조사해보니까는 이 부천에 교육받아 오시는 분은 애플폰 사용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없죠, 그죠? 다 게르치죠. 네. 한데 이제 어찌됐거나 쉽게 얘기해서 애플폰 한 7인치 정도 애플폰이 여기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현대자동차가 자기 차량 관리할 수 있는 아이콘 눌러가지고 이거 누르면은 현대자동차가 고객한테 보여주고 싶은 기능들을 쫙 보여준다 하는 개념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헤드 유닛이나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보통 소비자 전장이라 그러죠. 컨슈머 일렉트로닉스라 그러고, 여러분이 익숙한 뭐 ECU나 TCU 이런 부분은 OEM 전장이라 그러죠. OEM 일렉트로닉인데, 사실은 현대까지 그 두 가지가 완전히 뭐 제조사도 다 분리해 있었습니다. 뭐 헤드 유닛 같으면 오디오 비디오 만드는 애들이 하는 거고, ECU, TCU는 뭐 보시, 지면서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게 합쳐지고 있습니다. 2013년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이런 헤드 유닛에 스마트 크루즈에서 나오는 정보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비디오 플러스 내비게이션이나 저장치의 뭐 화면이나가 이제 구분이 안 되고 합쳐진다 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차에 이런 7인치 만약 갤럭시 탭을 달았다 했을 때 그 갤럭시 탭이 자동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아이스캔 R이 필요하다 하는 거고, 사실은 여기 있는 그림은 저희가 카메라가 또 이번에 정부과제 한 7억짜리를 수주했습니다. 한데 그 7억짜리 정부과제 핵심이 뭐냐면은 앞으로는 이런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뭐 정식으로는 애플 카플레이인데, 쉽게 여러분 이야기시키 아이폰이 달려 나왔을 때 자동차 쪽에 이런 저장치의 정보를 받아줄 장치가 없습니다. 그거를 카메라가 가장 먼저 만들어가지고 이 데이터를 받아서 보내주겠습니다 해가지고 한 7억짜리 정부과제를 수주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아마 2015년부터는 애플이나 구글에 깔린 이런 터미널의 차량 정보를 가지고 또 거꾸로 여기서 차량 정보만 올려져 버리면
이 애플폰이나 구글폰은 통신이 기본입니다. 기본적으로 통신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게 뭐 현대기아 고객센터가 됐건 여러분이 됐건 아무나 받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스캐너를 주로 판매하고자 하는 용도는 이런 목적입니다. 사실 이런 목적으로 현재 나와 있는 제품은 보험 단말기 13개 겹쳐 만드는데 그 보험 단말기는 뭐 주행거리만 하는 거고 사실은 이런 걸 제대로 할 수 있는 회사는 GIT하고 저희 카미나이 정도밖에 없는데 GIT는 이제 막 그 정비 사용 진단기 아이스캔 P 같은 걸 만드는 상황이고 카미나이는 거기서 5세대로 해서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좀 운전자용하고 정비 사용으로 나눈 부분이 만약에 여러분한테 제공할 정보를 이제 기술적으로는 사실은 운전자 여기 7인치에 다 띄울 수 있습니다. 근데 다 띄우면 여러분이 싫어하시겠죠. 그죠? 아, 고장코도 뭐 어떻게 고치면 된다. 뭐 하면 지금도 일부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뭐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떤 거 이런 눌러만 자기 진단을 막 바로 하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그 테슬라 전기차, 테슬라 S 아시죠? 테슬라 전기차는 스캐너가 없습니다. 테슬라 차는 이게 한 12인치 크다는데 거기에 말씀한 바와 같이 딱 누르면은 비밀번호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딱 입력하면 스캐너 화면이 그대로 쫙 뜹니다. 센서 값이 뭐고 고장표도 뭐고 해가지고 정비사가 굳이 뭐 스캔 들고 뽑을 필요 없이 돼 있거든요. 사실은 아이스캐너만 여기 딱 들어가 버리면 이제는 뭐 저희 진단기 장사 적용해야 되는 거죠. 운전자 하시는데 그런 정비사가 볼 수 있는 기능들 다 여기 놓쳐버리면 우리 정비사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분이는 거고. 산타페 신형 같은 경우에도 그 계기판의 일부가 그 오일 교환이라든가 자기 고장 코드가 일부가 다 수록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눌러보니까. 근데 그거 공개가 아직 안 돼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서로 심사 입장하는 거죠. 제조사나 저나 정비사분들이 돈 될 만한 이런 뭐그 참이는 모르더라고요. 공개하더라도 그러니까 언제 뭐 월 하십시오 하는 CBS 정비라 그러죠. CBS 그러니까 컨디션 베이스로 서비스하는 그런 부분은 열심히 공개할 겁니다. 한데 이제 뭐 자동차를 어떻게 고치고 하는 것까지 공개하면 뭐 여러분도 싫어하시고 지금도 싫어하시고 한데 추세는 이런 자동차에 아이폰이나 갤럭시가 들어가고 아이폰이나 갤럭시에서 통신이 마음대로 되고 그러고 그러다 아이폰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다른 정부가 사무자에 하나 수주했는데 그건 뭐냐면 자동차의 저장치에 이 그 안드로이드에서 명령을 줄 수 있게 하는 그런 수주했습니다. 명령을 왜 주느냐면 그 저희 집에도 이제 차를 3명이 타는데 저나 와이프나 아들이나 왜 백미러 다 맞춰야 되죠. 시트만 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 운전자가 뭐 나나 와이프가 누르면 그 사람이 운전한 상태로 시트도 당겨주고 백미러 조정해주고 하는 거를 해달라 하는 겁니다. 하는 걸 이제 저희가 3억짜리 수주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아이폰이나 그냥 아이폰 갤럭시죠. 아이폰 갤럭시가 차 안에 들어가면 그런 기능들이 자유롭게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 아이스캔 R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아이스캔 R을 판매하고자 하는 가장 비중 높은 부분이 이런 단말기에 왔을 때 차량 데이터를 넘겨주고 저하게 해주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7억짜리 과제에 넣었던 그림인데 아이스캔 R에서는 주행 데이터 수집하고 이런 뭐 진단하고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여기 이제 차량 터미널이라는 거는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쉽게 7인치 갤럭시 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옛날에는 이 헤드링이 7인치 이상 들어가기 힘들었는데 요즘은 뭐 OEM 이 센터페시아가 마음대로 막 바뀌어가지고 8인치, 9인치 막 들어가고 있거든요. 하면 이제 그러한 갤럭시 탭이 차량에 들어가면은 이 아이스캔 R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뭐 차량 진단 상태를 보여주고 고장이 발생하면은 통신에 전기샵에 연결해주고 주행 정보 보여주고 하는 기능들이 자동차 안에서 다 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아이스캔 R을 휴대폰으로 어떻게 뽑아볼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이게 급속하게 늘어날 거다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이제 카멘 클라우드 센터에서는 이런 데이터 다 받아가지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카빅스라는 브라우저에서 이런 정보를 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스마트 터미널이나 안드로이드카, 애플카에서 아이스캔이 어떻게 활용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앞선 분들이 있으니까 아, 저런 시대가 오면 내가 고객을 어떻게 관리할까 하는 걸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연비 부분입니다. 그게 어저께 SBS 7월 7일 그저께네요. 에서 방송 나왔던 내용입니다. 보신 분? 봤어요. 다 봤어요? 틀지 말까요? 예. 큰 화면으로 봐야지. 연비를 과장했다고 지목된 국내 6개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비슷한 소송에서는 소비자가 졌는데 그 뒤로 정부 발표가 났기 때문에 이번에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노도희 기자는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는 1,700여 명입니다. 현대 산타페 소비자가 1,5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쌍용 포란도 스포츠 소비자가 230여 명, 수입차 소비자는 34명입니다. 소비자들은 향후 10년간 추가 연료비와 정신적 피해를 앞에 한 사람에 65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차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제조사가 실제 주행 연비와는 차이가 있다는 문구를 표시해 연비를 부풀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원이 자동차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정부가 차량 연비가 과장됐다고 발표한 만큼 재판 결과가 다를 것으로 소비자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비 연료 소비율이 그 결함이 있다고 한다면 민법상 하자동부 책임이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이게 하자인지 아닌지는 국토부가 이미 검증해낸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산 차량 두 종의 연비에 대해 국토부와는 달리 사법부는 적합 판정을 내렸고 수입 정체들도 정부 판정에 반발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소송 의사를 밝히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소송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제가 뭐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마케팅에서 가장 핵심은 고객이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운전자 여러분의 고객들이 연비에 무지 관심이 많습니다. 하고 사실은 이 논란 회원들 결국은 법원 가면 뭐 가면 회원들 이런 소송은 기술자와 기술자끼리 붙어야 되거든요. 한데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뭐 모든 자동차 연비 관련된 전문가들이 현대 자동차 편이지 소비자 편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거기에 만약에 여러분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스캔 안 해가지고 데이터 딱 받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하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도요타에서도 결정적으로 도요타가 성수하게 된 게 샤안이라는 엔지니어가 버그가 뭐 어디에 있다는 걸 정확하게 기술 집어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인데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는 거고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 이야기가 광고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비샵을 가장 광고하기 쉬운 방법은 뭐냐면은 소비자가 관심 있는 걸 여러분이 잘한다면 그죠. 하는 측면에서 현재 뻥튀기 연비 때문에 뭐 1,700명이 소송했다 이거 아마 앞으로는 동호회 단위별로 아마 소송이 난리가 날 거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이제 나섰다 하는 이야기 옛날에 수수방관하고 신차 연비만 하고 있다가 나서서 해봤더니만은 좀 뭐 통상산업부하고 마찰이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교재 올려놓은 거 보시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이 연비가 몇 뻥튀기가 아니라 한 논란이 있느냐 하는 걸 여러분 아시겠지만 산업부는 제조사가 준 주행 저항 값을 가지고 연비를 계산한 거고요. 이게 차 시험을 다이나모 위에 올려놓고 하기 때문에 실제 바람이나 도로 조건이 다른 거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엔진 출력도 똑같고 다이나모 돌리는 힘도 똑같은데 딱 두 가지가 다른데 그게 뭐냐면은 도로가 우둘투둘한 도로 조건과 차가 고속으로 달리면 바람의 저항이 나오죠. 차량에 따라 다르죠. 그거를 값을 낮춰버리면 산업부 같이 연비가 무지 좋게 나오는 거고 그걸 값을 높여버리면은 낮게 나오는 거죠. 한데 아직까지도 국토부나 산업부가 숫자 노름입니다. 이론입니다. 이거 주행연비 가장 정확하게 하려면 차 달리면서 주행해보면 되는 거죠. 하는 걸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아마 카메라가 최초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저희 카메라도 좀 검증을 받아야 되니까 저희가 이번에 두 가지를 자동차 부품연구원이랑 같이 하는데 자동차 부품연구원이 이런 거 개척해주는 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스캔 R하고 이제 이런 실험실에서 쫙 해가지고 데이터하고 맞추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주행 조건에서는 어떻게 다르다 하는 것을 넣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산업부와 국토부가 다른 이유는 기술적으로는 주행 저항 값의 차이 때문에 달라진다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래야 되면 주행 저항만 정확하면은 주행 연비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홍보하는 데 뭐지 도움될 만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동차 전문 기자협회에서 성명서를 냈습니다. 뽕연비 하지 마라. 한데 이제 카메라에서 이런 뽕연비를 확실하게 개척할 수 있는 진단기가 나왔습니다. 하면 이 협회에서 많이 도와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전기자 공부하시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는 부분이건 제가 예전에 이제 마케팅, 스타벅스 마케팅을 이야기할 때 그때 한번 질문 드린 적이 있죠. 스타벅스가 TV 광고 내는 거 보셨습니까? TV 광고 안 냈거든요. 왜냐하면 스타벅스는 TV 광고 내면 곁떨어진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연예인들이 데이트하는 드라마 찍을 때 스타벅스가 배경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홍보한. 하면 딴 거 없죠. 뽕연비 소란스러운데 뭐 아이스캔 R 있는 전기샵에서는 뽕연비 제대로 개척해준다 라고 소문나면 그냥 한 방에 쫙 퍼진다 하는 게 이제 마케팅 방법이다. 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아이스캔 R 갖고 저희 카메라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활용해서 쫙 홍보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전기샵 알리고 싶으시면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 주행 진단기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요. 잠깐 5분 쉬었다가 복습 겸 해가지고 말씀드릴 건데 혹시 주행 진단기에 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세요? 모양은 똑같습니다. 한데 이제 보험용으로 팔려면은 USB를 꼽아가지고 데이터를 빼야 되기 때문에 여기 구멍을 뚫어서 USB를 할 생각이고 어저께 서울역에서는 블루투스 복잡하니까 꼭 USB로 하게 해주십시오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데이터가 사기가 잘못되니까 여러분들 무슨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무선으로 하면 또 끊기고 하니까.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무선이면 차가 쫙 들어오면은 여러분 진단기 지난달에 제가 키오스크 보여드렸는데 키오스크가 되겠건 TV가 있으면 차 들어오면 어떤 차단기에 쫙 뜰 수도 있거든요. 하는 부분입니다. 그 제가 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GDS 모바일에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아이스캔도 이렇게 하드웨어를 좀 수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스캔 기존은 케이블 꽂고 거창하게 됐는데 꼽아가지고 무선으로 해서 난리 내는 쪽으로 해서 GDS 모바일이 세계에서 최초라고 광고를 하고 국내는 9월달에 출시할 계획인데 저희가 세계 최초보다 한 달 빠르게 8월달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조금 빠른데 자꾸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아이스캔 교육으로 5번째 주제인 광고 부분은 이런 식으로 광고할 거다. 아이스캔 자체를 광고하는 건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6개월 동안 했던 내용을 정리하면서 그 중에서 주로 마케팅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쉬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여태까지 했던 내용을 쭉 요약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제 마케팅 관련된 부분으로 좀 말씀드리면서 1학기 복습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주제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알아보기, 고객 기억 속에 들어가기, 고객과 관계 만들기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가 1월 달부터 쭉 이런 순서로 교육을 했었습니다. 한 거는 이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제 고객이 원하는 것을 알아보기 1월 달에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1월 달에 시작하면서 제가 예전에 카메라를 하고 아이스캔을 했는데 이제는 발전시켜서 아이스캔 P와 아이스캔 R을 이용해서 희망캠프 온라인 멤버십을 한다고 1월달에 말씀드렸고 그게 이제 3월달에 이런 온라인 멤버십 이름이 카빅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한 2년 프로젝트로 지금 이제 한 반년 정도 했고 원래 앞부분 반 동안은 여러분한테 좀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마케팅 이론을 많이 알려드렸고 이제 올 하반기는 실제로 아이스캔 R 갖고 하는 실전 마케팅 쪽을 말씀드릴 건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마케팅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거 정답 기억나세요? 저는 헷갈렸는데 어저께 맞췄습니다. 몇 번이죠, 정답? 5번에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비샵에 고객이 온다면은 왜 그 고객이 오는지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실만 하더라도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제가 1월달에 강조한 부분이 마케팅의 힘을 올리는 고객으로부터이고 고객이 원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사실 당연하면서 굳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올 가을이나 내년쯤부터는 고객이 관심 있는 부분이 스마트카나 연비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에 동의 안 하신다면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정비샵에 오는 고객이 뭐가 관심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그러시려면 아까 퀴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 고객의 눈높이, 여러분 고객의 어떤 생각하는 관점에서 보십시오 하는 말씀에서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논리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1월달에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케팅 7가지 법칙 중에서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고객의 기억 속에 맨 먼저 들어가라. 그래서 비유드린 게 부천에서 누가 정비샵을 가장 먼저 했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천에 있는 정비샵, 뭐 인천에 있는 정비샵 그러면은 누가 떠오른다를 하라는 게 기억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옥상이 그러면 제로스, 콜라 그러면 콜라, 자동차 그러면 누구, 자동차 정비는 어떻다 하는 걸 예를 들어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집중의 법칙으로 해서 내 정비샵이 떠올랐다 했을 때 그 정비샵이 뭐가 잘났다, 뭐가 좋다 하는 것을 만들어 보십시오 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이거 실천해 보신 분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죄년비 개척 가장 잘하는 정비샵이라도 괜찮다는 거죠. 뭔가 고객에게 이거를 참 잘하는 정비샵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집중의 법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친절도 하고 기술도 좋고 깨끗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무지만한 것을 고객한테 넣으려고 그러는데 고객은 그렇게 많은 단어를 기억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집중의 법칙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케팅의 7가지 법칙 중에서 너무 많은 거 기억하면 곤란하니까 어려우니까는 기억의 법칙과 집중의 법칙을 잘 기억하십시오라고 했고 제가 사실 많은 어떤 그 교육에서 이 2가지를 주로 강조했습니다. 그다음 2월달에는 실전 마케팅 가이드를 해서 그 서비스 실거지약으로 이런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라고 한번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다음 이제 스타벅스 별다방 마케팅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스타벅스가 우리나라 처음 들어왔을 때는 강점은 고급 원두 커피, 약점은 비싼 가격, 기회는 인스턴트 커피 시장이 줄어들고 위협은 저가 프리미엄과 같이 물론 실천하신 분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부천이 가장 모범책인데도 좀 어려운데 여러분 하시는 정비 사업을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뭐고 기회가 뭐고 위협이 뭐다 하는 것을 한번 잘 파악해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정비샵이 다 같지 않거든요. 또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은 자동차 산업 환경도 바뀌고 정비 산업도 무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잘 적응하시는 분은 이게 기회가 되지만은 적응을 못 하시는 분은 이게 위협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2월달에도 다시 한번 이런 기억의 법칙을 말씀드리면서 현대자동차는 이 기억의 법칙 개념으로 자동차를 잘 만들기보다는 자동차 정비 서비스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하는 자동차 메이커로 고객 기억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집중의 법칙에서는 기아 자동차 예를 들어가지고 기아 자동차는 젊은 운전자 대상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한 자동차 정비를 잘하는 자동차 메이커입니다 하는 방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객의 기억 속에 어떻게 들어갈지 어떤 단어를 씌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공부 참 많이 한 것 같죠? 여러분은 들어가서 이 머릿속에 남아있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고객과의 관계 만들기를 사실은 3, 4월달까지 하고
제가 5월달, 6월달은 아이스캔 사용을 하면서도 사실은 마케팅에 활용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했었습니다. 자동차 산업 전망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추세는 친환경 스마트 무인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 자동차 정비 사업을 제대로 하시려면 이런 환경 변화를 미리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주행연비 부분은 친환경 부분 때문에 나온 거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애플카나 구글카 같은 경우는 스마트카 부분이고요. 아직까지 뭐 무인 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굴러다니면서 정비할 일은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친환경 자동차나 스마트카 관련된 변화는 아마 조만간 여러분 정비하시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내용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3월달에 제가 뭐 이거 교육하면서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썼는데 실제 이제 카멘샵에서 이런 마케팅 하는 걸 하면서 오신 분들 대부분이 뭐 정비샵 경력은 프로이신데 이 마케팅은 좀 초보이지 않을까 해서 제가 사례로 그 관리 예전에는 수리 위주의 정비였다면 앞으로는 관리 위주의 정비이고 카멘샵에서 2008년도부터 프레젠테이션에서 했더니만은 이 수리에서 관리로 바뀌는 어떤 스무디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는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여러분이 작전 짤 때는 이런 카멘샵의 사례를 봤더니만은 기술이나 영업이나 위치에 따라서 개별샵의 어떤 효과가 다르고 그리고 꼭 기술이 앞서야 되는 게 아니라 영업 경쟁력이 이런 변화에 적응하는 데 더 중요하고 중요한 게 자신의 경쟁력에 맞게 항목을 선택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는 정비샵에서 과연 2014년도 현재도 수리 정비보다 관리 정비로 바뀌는 게 필요할까? 어떤 면에서는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죠. 고장난 차보다는 유지 보수하는. 한데 더 중요한 거는 나의 고객이 관리 정비의 필요성을 느낄까 하는 부분이고 더 중요한 거는 내 고객이 차 고장나서 주행하지 못할 때는 가까운 정비샵이 나한테 왔는데 이게 평상시에 뭐 엔진오일 갈고 타이어 갈 때는 인터넷에 뭐 쿠폰 사가지고 올 쿠폰 갖고 딴 데 가거나 타이어 다이렉터에 타이어 사가지고 다 뿌리고 하면 여러분이 신나게 뭐 고장 수리에서 관리 수리를 넘어갔더라도 의미가 없죠.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어떻게 고객을 잡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제조사에 커넥티드 마케팅을 한다라고 제가 3월달에 말씀드렸고 사실은 아이스캔 R이 됐건 기아 요거가 됐건이 이런 커넥티드 마케팅을 하기 위한 도구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블루링크 서비스는 2011년도에 현대에서 시작했고요. 기아 유보 서비스를 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GDS 모바일은 사실은 블루링크나 유보랑 진단기사 짝을 맞추는 모바일 개념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카메라에서는 아이스캔을 사용하시는 분의 강점, 사실 이거 비칸하고 숙제드렸는데 제가 이 8군데 교육하면서 받은 게 한 6장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부천에서 내실 분 한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답을 제시했는데 강점은 하여간 앞선 생각이고 여러분의 약점이라면 어떤 제조사들의 브랜드 인지도가 낮고 그다음 여력이 없다는 부분이고 그렇지만은 기회가 오는 것은 이제 CBS 항목 엔진 오일 뭐 5,000km, 10,000km 아니면은 고장코드 뜨는 게 독일차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점차 확산되고 있죠. 그런 그림인데 문제는 이제 이런 환경 문제나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서 제조사가 하자 보증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는 게 위협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품 전략으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그냥 차고 치는 제품이다라고 생각하셨다면은 그걸 좀 더 세분화하십시오. 차량 관리를 커넥티드하게 연비 진단한다, 데이터 분석한다 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는 그 말씀드렸고 그리고 남이 하지 않는 제품을 한다면은 높은 가격 절약이 가능하다. 해서 이제 촉진 방식은 예를 들면 주행연비 기초 서비스 하겠다. 이런 걸로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유통 경로는 정비샵으로도 R을 팔고 뭐 보험 상품으로 한다는 제가 생각하는 아이스캔 R의 전략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정비샵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자동차 블루링크 멤버십 서비스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카비스는 이런 서비스를 하는 쪽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말씀드립니다. 4월달에 이제
마케팅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좀 어려운 이야기죠. 정보 흐름의 법칙. 그래서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홈쇼핑에서 파니까는 편해서 매출이 올라갔고, 홈쇼핑이 방송시장 맞추기 힘들었던 사람이 아무 때나 홈쇼핑 판매 조건으로 사게 했더니만은 모바일 쇼핑을 해서 10배씩 매출이 올라갔다. 그만큼 고객은 값싼 정보로 흘러간다. 여러분이 옛날에 자동차 정비를 배울 때 진짜 그 타이밍 하나 맞추는 거 무지 어렵게 진짜 몇 달 동안 고생해서 타이밍 1도 맞추는 걸 배웠다면은 이제는 그런 비싸게 하는 게 의미가 없어졌죠. 타이밍 맞추는 거는 고정해서 자동으로 맞추는 거니까 그 타이밍이 5도 진각이 있다 해서 차가 잘못된 게 아니고, 한번 여러분들이 그 옛날에 수동식에서 1도 차이가 얼마나 크다는 걸 열심히 공부한 지식이 의미가 없이 되는 게 이제 값싼 정보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고, 무질서가 정보하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 운전자는 인터넷 다 조사해가지고 이 차의 부품이 얼마고 공임이 얼마고 다 알고 오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잘못되어가면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참 이 상황은 쉽지 않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제가 적을수록 가치가 많이 증폭된다 하는 거고, 오히려 여러분들은 규제를 의식하기보다는 그 규제가 여러분 편이 되게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면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주행연비라는 사실 규제를 새로 만드는 거죠. 옛날에는 신차연비로 끝이었는데 이제는 신차연비로 못 믿겠으니까 1년 뒤에 주행하는 연비를 계측한다는 규제를 새로 만든 겁니다. 하면 그 규제에 여러분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아까 아이스캔 R로 주행연비 계측한다는 것은 그런 규제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여러분이 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다 하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규제를 잘 활용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법칙이 바뀐다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량 정보 이야기에서 급발진 방송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이 엑셀 페달, 스로틀 밸브, 엔진 토크, 연료 소모량, 브레이크 밟은 여부 이 5가지만 정확하면 급발진 원인 다 파악되죠. 여러분 자동차 전문이시니까 엑셀레이터 페달 밟아서 차가 토크가 딱 발생하면 운전자 운전 부지이고, 엑셀레이터 페달 안 밟고 브레이크 열심히 밟고 있는데 엔진에 힘이 쫙 생기면은 급발진이죠. 한데 현재는 이런 정보를 급발진 사고나 운전자한테 주면은 아마 몇십억 줄 겁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은 대박 날 거니까요. 한데 이제 이런 것게 아이스캔 R에 들어가서 한 10만 원짜리 장비에서 그런 기능이 제공된다면은 몇십억 가치가 있는 그 정보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제품이 나왔을 때 과연 이런 정보를 얼마에 사겠습니까? 라고 제가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정보 가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이스캔 R 달아가지고 급발진 사고 난 걸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 10손가락 안에 잡아주면은 아마 철판에서 이기면 승소 비용 엄청나게 받을 겁니다. 한데 이제 많은 제 교육을 들으신 정비사분들은 앞으로 이런 정보를 여러분이 취할 수 있고 이런 정보가 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 제 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은 아마 아직까지도 이런 정보가 엄청나게 귀하다 내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정보의 가치의 하락을 잘 이용해가지고 여러분이 먼저 그런 값싼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보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마케팅은 이런 국내 슈퍼에서도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현대자동차도 블루링크를 가지고서 마케팅을 하고 기아자동차도 요거를 해서 마케팅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뭐로 마케팅을 하실 것입니까?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블루링크 자동차 직영 서비스 타이어만 갈아줍니다, 보험 정비합니다 하는데 카포스나 카컴이나 일반 정비샵은 이런 새로운 간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걸 이제 아이스캔을 사용하시는 분에게는 온라인상으로 가격스러운 간판을 달아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스캔 R은 처음 나온 OBD 모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현재 시중에 많이 나와 있고, 보시면은 에코 드라이빙 내비게이션에도 나와 있고, 여기서 블랙박스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돌 사고 났을 때 보시 CDR 한 1,000만 원짜리 장비가 미국에 나와 있고, GIT가 미국에 수출한 현대기아 자동차에는 충돌 사고 나면 데이터 있는 걸 공급했습니다. GDS 방식으로 해가지고.
한데 한국에는 공급 안 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법이기 때문에 공급했는데 한국은 안 했는데 하여간 어찌됐건 그런 제품이 나와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운전자 입장에서는 현재는 마음에 드는 제품이 하나도 없다. 뭐 기능이 하나만 있다거나 가격이 비싸다거나 충분하거나 그리고 이런 것을 이제 아이스캔 R 하나로서 다 해결하겠다 하는 것이 카빅스의 차별화된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거고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이 못 벌지 않은 초기 단계인데 이걸 이제 이렇게 뛰어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대박 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소수 정예에 열심히 하시는 정비샵만 모으는 이유가 뭐 지금 현재 아이스캔 사용하는 정비샵 한 1200군데 되는데 1200군데 다 합시다 했다가 진짜 운전자가 왔는데 이게 뭐 카빅스가 뭔지도 모르고 데이터 어떻게 고발되는지 모르면은 이 서비스가 한꺼번에 망가지기 때문에 열심히 하신 분하고 일단 이걸 뛰어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확산합니다 하는 계획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5월달부터는 제가 아이스캔 활용법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오늘 발췌한 부분은 그 중에서도 이제 마케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전체 시스템 보장 진단을 하자. 이번에 아까 GDS 모바일에서도 강조한 부분이 빈코드 날라오면은 보장 진단을 모든 시장들을 쫙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게 하여간 앞으로는 추세입니다. 꼭 하십시오. 말씀을 드렸고, 그 결과를 보고서에 추가할 수 있다. 물론 이제 부처는 워낙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차량 등록 이거 저기 손들어 보십시오 했더니 부처는 80%였는데 나머지 지역은 10% 넘는 지역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하여간 부처분들 열심히 하시는데 하여간 차량 등록을 꼭 하십시오 했고 사실은 아까 GDS 모바일에 빈 코드 날라와서 쫙 하고 하는 거 무지 부럽죠, 그죠? 한데 그걸 부러하기 전에 일반 정비샵에서는 일단 차량 등록부터 하는 걸 먼저 한다. 직영점 갔더니만은 뭐 차량 뭐 등록증 보자 얘기 나오고 쫙 나오는데 일반 정비샵 갔더니만 차량 등록증 주세요 이게 하면은 격이 떨어지죠. 하니까 이제 처음 한번 그렇게 하더라도 차량 등록해서 하자 해서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해서 마케팅 하자는 부분이고 주행 기록인데 이제는 아이스캔 R을 사용하시면은 이것보다 훨씬 이제 강해지죠. 이 주행 기록은 이제 한순간 센서 값을 저장한 거라면 아이스캔 R에서는 그 주행한 전체 센서 값이고 사실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아이스캔 R은 프로필을 작게 만들다 보니까 캔만 지원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전자제어 시스템, 뭐 엔진, 미션 이런 쪽은 되는데 ABS나 이런 쪽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이스캔 2를 만들게 된 게 여기는 기존의 아이스캔 P 같이 전차종 모든 시스템이 다 들어가면서 여기에 4기가 메모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행 시험할 때 준비하고 나서 이거 꼽아서 주행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캔 데이터 전부 다 또 피클 캔 데이터 전부 다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하면 이제 아이스캔 2를 사용하시면 이 기능이 좀 더 많이 강력해질 거고 그래프 기능을 잘 이용하십시오.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를 꼭 공유하십시오 하는 거이고 저희가 카빅스 사이트는 일반 운전자들이 많이 보게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주행연비 계측해서 올려놨습니다. 뭐 소렌토 올렸습니다. 뭐 올렸습니다 하면은 온라인상에 홍보가 되겠죠. 했을 때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카빅스 아이스캔 R 주행 진단을 할 때부터는 보고서 작성해서 올리는 것도 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조사 정기정보를 활용 잘 하십시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를 전송해서 하십시오. 얘기했고요. 그 다음 이제 여러분 저 정비샵 정보는 최소한 정확하게 접근하십시오. 말씀을 드렸고 제가 좀 급한 일이 끝나면은 제가 말하기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좀 네이버에 블로그 하나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다 온라인 시대에 하면 이제 한 20% 정도 분들이 블로그를 만들 시대가 되면 아이스캔 진단기나 주행 진단기에서 만든 보고서를 여러분 블로그로 자동으로 올리는 기능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한 5% 정도 되는 분들이 막 블로그를 하셔가지고 많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이런 여러분들 정비샵에 홈페이지나 카페나 블로그가 있으면 공부하는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비보고서를 하여간 잘 활용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소셜넷도
하기 위해서는 지난달에 말씀드린 게 카카오톡, PC 카카오톡 많이 이용하십시오. 말씀드렸고, 네, 클라우드 디스크 이용하고, 그 다음에 힘비어를 원격으로 지원하지 마시고, 원격으로 지원해서 협업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 고객과의 관계 만들기를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스캔R 정책을 말씀드리면 정책 쉽습니다. 일단 아이스캔 P 사용하시는 정비샵에만 판매하고 가격은 예전에 이야기했던 8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7월달, 8월달에 판매하는 아이스캔 P 주행 진단기는 운전자한테 판매하는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꼽아서 주행 진단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7월달 판매 정책은 저희가 이번에 300개밖에 생산 안 하기 때문에 많이 못 팔고 해서 최대한 여러 정비샵이 좀 체험을 많이 하십시오 하는 취지에서 3개까지 판매합니다. 최대한 3개까지 판매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아이스캔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카멘 포인트가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소개하면은 20만 원 드립니다. 또 게시판에 글 올리면 얼마 드립니다. 무슨 게 있는데 그게 카멘 포인트인데 그런 포인트가 있으신 분들은 한 개당 8만 정도 할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희망팀을 참가하시는 분들은 한 개를 구입하시건 3개를 구입하시건 30% 할인 드릴 테니까 오늘 주소에 꼭 적으시고 저기 구입하실 때는 7월달에 참가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가 한 300개 정도 아이스캔R을 무상 체험료로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건 파면 8만 원이고 그건 한 3만 원 정도였는데 그냥 드리기 좀 그렇고 그게 있으신 분은 돌려주시면 저희가 3만 원 할인해드립니다. 보상 개념이죠. 하니까는 이런 혜택이 같이 더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하나 사는데 30% 하니까 54,000원인데 아이스캔 R 하나 반납하면 3만 원 할인이니까는 24,0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 그 24,000원도 카멘 포인트 있으면은 그냥 포인트로 구입할 수 있다.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7월달에 생산한 300대는 가능하면 좀 희망 캠프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 부담 없이 좀 체험할 수 있는 목적으로 하는 거고 7월달, 8월달 두 달 동안에 연습하고 나서 9월달에 이런 아이스캔R을 다른 데서 구입해서 장착한 운전자가 왔을 때 실망스럽지 않게 서비스 하십시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카멘 포인트는 홈페이지 로그인 한번 볼 수 있고요. 여기에 하여간 300, 저희가 20일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늦어지면 7월 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게 되면 저희가 문자 보내드리고 홈페이지에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거는 구입하시고 아이스캔 사용하지 않는 정비샵에는 주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이스캔 프로그램 안에 이런 분석하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스캔 사용하시는 분들 용어로만 만들었습니다. 혹시 이 정책에 질문 있으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충 중요한 건 다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오늘 교육할 때, 이번 달 교육할 때 좀 화면 이런 걸 좀 많이 분석해서 보여드리려 했는데 현재는 이제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아마 하게 되면 내용은 아까 보여드린 바와 같이 주로 이제 단계별로 에너지가 얼마나 효율이 좀 전달됐다 하는 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운전자들하고 상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위주입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죠. 그래서 아이스캔2를 저희가 추가로 개발하게 됐는데 아이스캔2는 쉽게 말씀드리면 아이스캔R과 아이스캔 P 진단기를 합친 기능입니다. 그래서 아이스캔 P 진단기에 모든 기능이 되면서 여기에 이제 주행 기록 분석. 제가 이번에 아이스캔R 주행 기록을 해보니까는 정비사분들은 꽤 괜찮을 것 같아요. 한때 이제 얘가 있어야 되니까 아예 P 진단기 안에 넣어가지고 이걸 바꾸면서 4기가 메모리, 조만간 이게 16기가로 바뀔 건데 사실 정비샵에서는 4기가만 하더라도 그거 데이터 빼는데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한쪽이고 또 하나는 이제 보장 예측 시스템이 7월 중순에 첫 번째 게 들어갑니다. 가솔린 엔진에서 점화 타이밍 가지고서 이제 구조나 밸런스를 보는데 사실은 가솔린 디젤의 스캐너로 볼 수 있는 기능은 그런 압축 압력이나 밸런스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피코에서 막대기 기능들은 다 배터리 전압을 재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아이스캔 P에서는 오시로스코프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그런 배터리 전압하고 캔 라인의
보이드 게이츠가 아날로그 인력이 두 채널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뽑으면 그냥 배터리가 어떻게 흔들리기 때문에 고장 예측한다 하는 고장 예측 기능의 8가지 기능 중에서 7가지가 여기는 가능합니다. 그 중에 하나 빠진 게 뭐냐면 점화파형하고 분석하는 거는 여기서 캐치를 못하죠. 그래서 이제 점화파형 빼고는 이 아이스캔 2를 뽑으면 그냥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는 거를 8월 달에 출시할 계획이고요. 뭐 가격이 꽤 높아집니다. 60만 원 정도 추가돼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기존에 아이스캔 사용하시는 분은 기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이걸 업그레이드 하겠다면은 그 차이만큼으로 보상을 하면은 바꿔드립니다. 하는데 이제 60만 원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우리 조사님한테 잘 이야기하시면 좀 깎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아이스캔 1 사고 이걸 바꾸는 거나 8월달 이후에 이걸 사나 가격이 똑같아야지 저희가 이걸 안 보니까 가격 정책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이제 아이스캔 2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GS 모바일이 9월달에 나오더라도 직영점부터 깔리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이제 아이스캔 사용하시는 분들이 기죽을까봐 저희도 원래는 만들 계획이었는데 조금 당겨가지고 8월달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단기가 이제 뭐 한 7개월 정도 제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세대 변화로 흘러가야 된다는 게 조금은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GDS 모바일 4세대고, 여기 이제 아이스캔 P2는 4세대의 모바일 개념이고, 이번에 7월달에 나올 주행 진단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요 가까이 있는 부분이고, 궁극적으로는 카빅스 R 가지고 지금 5세대 진단을 한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 교육은 끝하도록 하고요. 잠깐 아까 뭐 이야기했던 그 다시 돌아가가지고 선물 드리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한 6문제 정도는 숙제하는데 하고 제가 하나씩 나눠드릴게요. 뭐 안 적어내실 분은 안 적어내셔도 됩니다. 해서 이 문제를 여기 이제 9,000이라 적으시고요. 적어서 우리 고객 지원팀에 팩스로 넣으시면 되는데, 내가 규정을 좀 만들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협동도 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9,000 모집학 캠프에 안 맞힌 사람 정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한 문제당 하나씩 드리는데 한 명당 2개 이상은 안 드립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으면 인터넷 두드려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해서 이제 안 드리고 가능하면 여러분이 함께 하십시오 하는 취지에서 방학 수제를 좀 규정을 만들었는데, 답안지 내실 때는 희망 캠프 참가 장소 9,000이라 적으시고 문제 푼 사람 답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9,000 지역에서 가장 먼저 답을 만들어낸 한 팀한테만 줍니다. 저희가 뭐 6개를 모두 맞추면 저희 망하겠죠, 그죠? 하고 19개 빈칸을 모두 맞춰야 되는데 제일 먼저 냈는데 답이 틀리면 소용없겠죠. 그러면 두 번째 분 맞추면 정답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인터넷에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잘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벌써 어저께 서울 지역 했더니만은 오늘 아침에 정답 다 쳐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이 답 3개 적었고 나머지 3개를 한 분 적어가지고, 아쉽게도 저희가 이제 3개 답 맞힌 분한테는 아이스크림 알 2개 드리고 나머지 1개씩 맞힌 분한테는 하나씩 드리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다 맞히면은 6개 다 적어내면은 2개 드립니다. 한데 나머지 4개를 다른 사람이 받을 기회가 없어지겠죠, 그죠? 하니까는 같이 교육받으신 분들이 웬만하면 제일 좋은 거는 3분이서 답안지 2개씩 맞춰내면은 2개씩 드립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뭐 부천 같은 경우는 카푸스나 인천이나 아시니까 또 필요하신 우리 저희가 오늘 출석하신 분 그 전화번호를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그럴 필요 없겠습니다. 회사에는 이 다른 분들하고 좀 협업해서 하십시오 하는 취지에서 드리니까는 뭐 푸셔서 저희 고객지원센터로 팩스로 내일 9시 이후에 넣어주십시오. 지금 뭐 아무도 안 하니까. 이해되세요? 그럼 문제는 똑같습니다. 아까 본 것 같이 그림이 보이는 대로만 읽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뭐 저기 1월달부터 7월달까지 교육받으시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 나름대로 하여간 열심히 준비해서 좀 박스있죠. 박스있다 보니까는 따라주신 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9월달부터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배운 거를 실제 그 고객 마케팅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좀 하고, 특히나 이제 아까 제가 간략하게 보여드렸는데 에너지 관점에서 자동차를 정비하는 것은 여태까지 세계적으로 없었습니다. 사실은. 한데 아마 앞으로는 특히나 뭐 예를 들면 그 유로6 차가 올가부터 오기 시작하면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연료빈력, 엔진, 미션 이런 쪽으로 쪼개가지고 어디서 연비가 나빠지고 이가스가 많이 나오는지 하는 게 아마 무지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어찌됐거나 좀 여러분들이 연비 예측이나 급발진이나 하여간 다르게 하는 정비샵이다 소문나가지고 대박 날 수 있게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고 아니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그거 좀 잠깐. 아, 예. 네, 뭐 아직까지는 뭐 데모 프로그램이고 지금 계획으로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마 배포하는 버전에서는 들어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엔진 계통에 작동 점검하면은 여기에 뭐 메이크하고 차량 선택하게 하는데 아이스캔 PS 진단하다가 이걸 선택하면 그 선택한 그대로 일단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하게 되면은 이 20사이클 정도 데이터를 개척하는데 이게 이제 RPM이 넣거나 좀 넣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입력하고 나서 보면은 이게 이제 결과가 분석 나오는데 여기 이제 이 가운데 모여 있으면은 고정이 많지 않은 거고 이게 퍼져 있으면은 고정이 된 실린더가 많다는 거거든요. 물론 자세한 교육은 제가 하게 되면은 말씀드리고 결과 분석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상태가 어떻다 해서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요. 그다음 이제 밸런스 점검에서는 각 실린더별로 이게 어떻게 차이 난다. 그래서 이게 뭐 평균이 괜찮으면 스마일이고 물상 싣고 있다. 그래서 얘는 왜 물상 싣는지 한번 보면은 알고 봤더니 RPM 변화량이 20rpm이다. 그래서 엄청나게 흔들린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전문적으로는 가솔린 엔진의 이게 타이밍 보면 아는 내용입니다. 한데 그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전자가 봐서 알기 쉽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엔진 밸런스, 해순수 변화량 그런 거고요. 파워 점검은 가솔린에서 파워가 얼마나 편차가 있다 하는 거를 보여드려가지고 정비를 하는 건데 부분 범위는 아까 보여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이걸 뭐 어떻게 이해하고 하기보다는 취지는 그 30인치 TV에다가 운전자한테 이런 걸 보여줘가지고 한눈에 운전자가 내 차가 실린더가 어떤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게 취지고요. 여기 이제 엔진의 이 기능까지는 사실 아이스캔 P, 기존 아이스캔에서도 가능합니다. 스캐너로 해서 디젤도 필고 가솔린도 있는데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기능부터는 배터리 전압을 개척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스캔가 있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다. 네, 없으시면 날씨도 더운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즐거운 밤 되십시오.